서울의 고급 주택 거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막 끝난 후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고 거실에는 민재, 미녀, 계모 수진, 그리고 그녀의 연인 태식만 남아있었다. 벽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화려한 주택가, 한 집안의 비극이 막 시작되었다는 나레이션이 떠오를 법한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두 형제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차가운 계모 수진과 그녀의 교활한 연인 태식이 버티고 있었다. 민재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민호는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형,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와 이 집 우리가 지켜야 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이건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이 담긴 거라고. 그때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와 10년을 함께 했어. 이 집과 유산의 절반은 내 몫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민재는 화가 나서 돌아보며 반박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권리, 민재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난 너희 아버지의 아내였어. 그리고 태식을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다. 태식 씨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순간 거실로 들어온 태식이 교활한 미소로 말했다. 마야, 민재 씨, 민효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씨와 내가 이 집과 회사를 잘 관리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학생처럼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민호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태식 씨,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을 절대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태식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젊은 친구, 화를 내도 소용없어. 법은 우리 편이야. 유언장이 없으니 유산은 당연히 수진 씨에게 돌아갈 거라고. 민재는 태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유언장,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을지도 모르죠.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은 눈썹을 치켰으며 말했다. 민재야, 쓸데없는 희망은 버려. 너희 아버지는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가 소리쳤다. 형, 저 사람들 말 안 들을 거야.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안 남기셨을 리 없어. 민재는 민호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진정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아낼 거야. 그러고는 수진과 태식을 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태식 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수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효화, 어디 두고 보자궁. 하지만 민재야, 세상은 냉정해. 너희가 뭘 하든 결국 내가 이길 거야. 태식은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야, 수진 씨, 애들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계획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거실을 떠났다. 민재는 민호에게 속삭였다. 민호야, 저 사람들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아버지의 서재를 뒤져봐야겠어. 거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래, 형,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저런 사람들 손에 넘길 순 없어. 시작하자. 두 형제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나레이션이 떠오를 법한 순간이었다. 계모와 그녀의 연인은 이미 판을 짜놓았지만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과연 그들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진 서울의 고급 주택. 거실의 불빛은 꺼지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민재와 민호가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형제는
계모 수진과 태식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밝혀낼 단서를 찾기 위해 서재의 책장과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민재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다 갑자기 손을 멈추며 속삭였다. 민호야, 이거 봐. 아버지가 남기신 디지털 유산 파일이야. 근데 계모가 이걸 숨기고 있었어. 민호가 놀란 눈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뭐, 그럼 우리가 계모를 믿은 게 실수였나? 형,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 민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확인하며 숨을 죽인 채 말했다.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신 문서야. 회사 주식 분배와 집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걸 보면 유산의 절반이 우리에게 가는 거야. 민호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럼 계모가 이걸 왜 숨겼겠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자 두 형제는 얼른 손전등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태식과 통화하며 서재로 들어왔다. 태식 씨, 애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가짜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걸 서둘러야겠어요. 민재와 민호는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서재를 나가자 민호가 속삭였다. 형, 들었어? 가짜 유언장이라니. 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뒤틀려고 했던 거야.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민호야, 이 디지털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들이 법원에 가짜 유언장을 제출하면 우리 손으로 막기엔 늦을지도 몰라.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더 많은 단서를 남기셨을 거야. 이 파일만으론 부족해. 서재를 더 뒤져봐야겠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자. 두 형제는 다시 손전등을 켜고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서류와 물건들 속에는 아버지의 숨겨진 의지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한편 수진은 복도 끝에서 태식과 다시 통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식 씨, 애들이 서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먼저 없애야겠어요. 태식이 교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요. 수진 씨, 내가 내일 아침 법원에 가서 모든 걸 처리할게요. 애들이 뭘 찾든 우리보다 느릴 테니까. 두 형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이 시간토너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모와 태식의 음모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더 내딛어야 할 순간에 다다랐다. 새벽녘이 다가오고 서울의 고급 주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아버지의 서재 안에서는 민재와 민호가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와 책장 사이를 뒤지던 민재가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호야, 이거 봐.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음성 파일이야. 민호가 다급히 다가가며 말했다. 뭐라고? 빨리 틀어봐. 형.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고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재, 민호야, 내가 죽으면 수진과 태식이 유산을 노릴 거다. 너희가 내 회사와 집을 지켜야 해. 증거는 내 서재 금고에 있다. 두 형제는 숨을 멈춘 듯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형, 금고라니.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런 걸 남기셨다고.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호야, 이 음성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 근데 금고가 어디 있는 거지? 두 형제는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고 민호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하며 소리쳤다. 형, 여기야. 이 벽이 이상해. 민재가 달려와 벽을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났고 책장을 밀어내자 오래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재가 말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 아버지가 남기신 힌트가 있을 거야. 민호가 음성 파일을 다시 떠올리며 말했다. 형,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라고 하셨잖아. 우리 생일이 비밀번호일지도 몰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형제의 생일을 조합해 공매일 2와 웅지오 2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USB가 들어있었다. 민재가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이건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쓰신 유언장이야. 민호가 USB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뭐지? 컴퓨터에 넣어봐. 민재가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 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 민허야. 수진이 날 속이고 태식과 손잡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영상과 유언장이 너희 손에 들어가길 바란다. 내가 남긴 모든 건 너희 거야. 두 형제는 눈물을 삼키며 영상을 바라봤다. 민호가 말했다. 형, 이걸로 끝난 거야. 저들이 가짜 유언장을 제출해도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야, 민허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저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민재가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다. 민허야, 태식이 지금 나가고 있어. 아마 법원으로 가는 거야. 민호가 다급히 말했다. 형, 우리도 가야 해. 이 증거를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법원에 제출해야 해. 민재는 유언장과 USB를 챙기며 말했다. 그래, 민허야. 지금이 우리 마지막 기회야. 두 형제는 서재를 뛰쳐나와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한편 태식은 차 안에서 수진과 통화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수진 씨, 내가 법원에 가서 가짜 유언장을 제출하면 끝이에요. 애들이 뭘 하든 너무 늦을 거예요.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태식 씨, 빨리 끝내버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재와 민호가 아버지의 숨겨진 증거를 손에 쥐고 그들을 막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의 어둠 속에서 두 형제의 운명을 건 질주가 시작되었. 새벽의 서울 도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지만 민재와 민호의 차는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렀다. 민재가 운전대를 꽉 잡고 달리며 앞을 응시하고 민호는 조수석에서 아버지의 유언장과 USB를 손에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두 형제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야. 우린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어. 민호는 유언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야, 형,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계모와 태식이 유산을 노린다고 경고하신 것도 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야. 민재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민호야.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건 집이나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형, 난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계모를 이기고 싶었어. 근데 이 영상 보고 유언장 읽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느껴져.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허야,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걸 보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잇는 거야. 차가 법원 근처에 다다르자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형, 근데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 계모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허야, 우린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정의를 찾으러 가는 거야. 계모와 태식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 우린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해. 그때 민재의 전화가 울렸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씨, 어디세요? 법원에서 태식 씨가 가짜 유언장을 제출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민재가 빠르게 대답했다. 지금 도착했어요. 증거 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차가 법원 앞에 멈추자 두 형제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민재가 민호를 보며 말했다. 민호야, 이게 마지막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형,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겨내자. 두 형제는 법원 문을 향해 달려가며 서로를 다잡았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한편 법원 로비에서 태식은 가짜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고 수진은 전화로 태식에게 말했다. 태식 씨, 애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우리가 이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요. 수진 씨,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다. 민재와 민호가 단지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문이 열리고 두 형제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다. 법원 복도에서 민재와 민호의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문을 향해 달려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법원 로비에 스며들었고 태식은 가짜 유언장을 손에 든 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재가 숨을 몰아쉬며 민호를 보며 말했다. 민호야, 저기 태식이 있어. 우리가 늦기 전에 증거를 제출해야 해. 민호가 유언장과 USB를 꽉 쥐며 대답했다. 형, 빨리 변호사를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두 형제는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가 변호사 김석현을 발견했고 민재가 다급히 말했다. 김 변호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과 증거 영상이에요. 태식이 가짜 유언장을 제출하려고 해요. 김석현은 놀란 눈으로 서류와 USB를 받아들며 말했다. 민재씨,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에요. 빨리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법정으로 뛰어갔고 문이 열리자 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민재가 태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태식씨,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우리가 밝혀냈어요. 태식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뭐야, 너희가 뭘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내가 제출한 유언장이 먼저 접수됐다고. 하지만 김석현이 판사석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긴급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건 고인의 진짜 유언장과 그가 남긴 영상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겠다. 민재와 민호는 숨을 죽인 채 판사가 영상을 재생하기를 기다렸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자 법정은 조용해졌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 민호야, 수진이 날 속이고 태식과 손잡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영상과 유언장이 너희 손에 들어가길 바란다. 내가 남긴 모든 건 너희 거야. 영상이 끝나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걸로 됐지. 우리가 이긴 거지. 민재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민호야.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셨어.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변호사에게 속삭였지만 이미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이 영상과 유언장은 고인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태식 씨가 제출한 문서는 위조로 의심되니 조사하겠습니다. 민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석현이 두 형제에게 다가와 말했다. 축하해요. 민재 씨, 민호 씨. 이 증거 덕분에 유산은 여러분 손으로 돌아올 겁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유산을 되찾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심을 지킨 거예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겠다. 법정 밖으로 나온 두 형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편 태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 짐을 싸며 혼잣말을 했다. 태식, 이 바보, 결국 다 망쳤어. 민재와 민호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재가 말했다. 민호야, 이게 아버지가 준 새 기회야. 이제 우리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자.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래, 형, 우리 아버지처럼 멋지게 살아가자. 두 형제는 법원을 떠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가족의 사랑이 함께 있었다. 법원을 떠난 민재와 민호는 채올라 아버지의 묘지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오며 두 형제의 얼굴을 비췄고 그들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묘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가 운전하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야. 처음엔 계모와 태식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달라.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형, 아버지의 영상 보고 유언장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이었어. 차가 묘지에 도착하자 두 형제는 묘비 앞에 섰다. 민재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계모와 태식이 유산을 빼앗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눈물을 삼키며 덧붙였다. 아버지, 우리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갈게요. 두 형제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을 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마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재가 민호를 보며 말했다. 민호야, 우린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야. 민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형,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이 유산으로 아버지가 꿈꾸셨던 걸 이루자.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회사도 다시 일으키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빛내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게. 두 형제는 묘지를 떠나며 서로를 다잡았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수진은 집을 떠나 낡은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고 태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서로를 원망했다. 수진이 택시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태식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태식은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수진 씨가 날 끌어들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거야? 두 사람의 음모는 무너졌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점점 더 멀어졌다. 반면 민재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다. 민재가 책상 위에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호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 우리 이제 겁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 대신 확신이, 망설임 대신 용기가 빛나고 있었다. 민재가 말했다. 민호야,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형, 우리 같이 해내자. 두 형제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세웠다. 그들은 단순히 유산을 지킨 것을 넘어 자신들의 내면이 더 강해졌음을 느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버지의 뜻을 잇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며 민재와 민호가 서재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손에 들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손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해. 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믿음이야. 민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야, 형, 우리 아버지의 회사도 다시 일으키고 이 집도 가족의 사랑으로 채우자.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으실 수 있게. 두 형제는 서재를 나와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차를 몰았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민재가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와 민호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회사를 만들어요. 민호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가족처럼 일하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가족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나눴다. 그날부터 민재와 민호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민재는 회사의 경영을 맡아 새로운 전략을 세웠고 민호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회사는 점점 안정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이름은 다시금 업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두 형제는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맥주 캔을 들고 있었다. 민재가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해냈어.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키웠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 이게 다 우리 둘이 함께였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믿으신 게 맞았던 거야. 두 형제는 캔을 부딪히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마치 아버지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보세요. 저희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더 멋지게 살아갈게요. 두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야경을 바라봤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편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TV를 보며 회사가 다시 떠오르는 소식을 들었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결국 애들이 이겼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태식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후회했다. 반면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민재가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민호야, 이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야.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넘어 자신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되찾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 서울의 밤이 깊어지며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의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여정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민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돈이나 재산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야, 형, 처음엔 계모와 태식을 이기고 유산을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얻은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려면
용기와 당열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 민호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지. 두 형제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말을 곱씹었다.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호야, 우리가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 둘이 함께였기 때문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 우리 둘이 손잡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이야.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두 형제는 차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 힘든 순간에도 가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야, 형, 우리처럼 누군가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두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 아래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넘어 자신들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되새겼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지는 TV 뉴스를 보며 회사가 다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야. 욕심이 날 망쳤어. 태식은 허름한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믿을 사람을 잘못 골랐어. 결국엔 나 자신을 믿어야 했는데 그들의 후회는 민재와 민호의 승리와 대조되며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민재와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과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여정이었고 그 끝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가족은 가장 큰 힘이며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선 용기와 당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우리 이제 더 큰 꿈을 꿔도 되겠지?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형.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으로 남을 터였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민재와 민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